이 다목적 콜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시 30분이 됐는데요. 이제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빨리 해요.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 빈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6 전국 문화도시 순회 포럼인 익산 포럼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럼은요, 로컬 콘텐츠 진짜 돈이 되던가 라는 주제로 익산 활동가 5분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자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로컬 콘텐츠로 무엇을 하고 해야 하나? 라고 또 물음표를 던져주셨네요. 이것을 주제로 우리 사각사각 권순표 대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에 생방송도 나오고 되게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껏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익산에서 11년째 목공을 하고 있는 사각사각의 대표 권순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화가 와서 주제를 들었을 때 이 돈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와닿긴 했습니다. 이거를 돈이 된다고 해야 되나 돈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딱 들어왔습니다. 돈이 된다고 해도 요거도 먹을 것 같고 안 된다고 해도 요거도 먹을 것 같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게 잘 전달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로컬이라는 곳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뭘 이거를 쓰시려 하지 마시고 토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갑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안 되면 10년째 여기서 사업을 못 하고 있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돈은 벌었습니다. 확실히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신 분들보다 아마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 또래 같이 다니는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좀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로컬 컨텐츠 그러고 보면 돈도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도 했습니다. 이 로컬에서 로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고용도 하고 협업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하고 축제도 운영해보고 목공도 하고 라면집도 운영해보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돈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결국엔 다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우면 욕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 다 아시죠? 이분들이 다 돈이 안 됐다고 제 앞에서 말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로컬에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이 이대원 대표님이신데 첫 번째로 들어왔는데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따 들어보세요. 제가 100% 하는데 돈이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되면 못하죠.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에 살아남고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라면집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면집을 운영할 때 원래 수익 모델이 청년이 그 집을 운영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저희가 공고를 냈고 서울에 있는 청년이 6개월, 결혼한 지 6개월만 된 청년이 지역에 내려와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집에서 심사도 보고 24개 팀을 저희가 심사를 봤거든요. 심사를 제가 봤는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집, 그 친구 이름이 김동현이라는 친구인데 김동현 친구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 라면집을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운영을 하게 해서 아마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녁에 그 중앙동에서 타찌놈이라는 술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월 1,500만 원? 1,500만 원 나오고 제가 정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정산을 해주면 950만 원 이렇게 현금 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서 굉장히 잘 버는 거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2, 3개월 만에
그렇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역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자기가 증명도 했고 중앙동이라는 곳에서 라면집을 하면서 이 라면집이 지역적 뭐 어떤 것들을 우리들은 다 고려를 하지만 그 서울에 있는 친구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거기에 몇 명이 오는지 실제 익산이라는 곳은 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몇 명이 오는지 밤이 왜 사람이 없는지 원래 익산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대요. 익산에 사는 도시가 원래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거기에서 저녁 장사 4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장사로 월 1,500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남아 있으려면 내가 어떤 걸 해주면 좋겠니? 저도 있었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장사도 잘하고 마인드도 되게 좋고. 그래서 네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서울에서 창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왜 내가 이 친구를 더 강력하게 잡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있으면 일종의 보면 제 우군이잖아요. 제 우군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저랑 같이 파트너를 맺어갈 수 있는 우군이었는데 굉장히 잡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도 한번 연락을 했는데 잡지 못한 날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친구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야 여기 있어 나랑 같이 해보자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그거는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에도 자신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느껴보니까 서울은 204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은 1990년대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세계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곳 돈보다는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도전하고 그 다음 역할을 볼 수 있는 곳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여기에 못 나왔는데 저도 여기에서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있으면 그냥 목공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아시지만 청년들 창업하라고 하면 뭐 시킬 수 있으세요? 뭐 식당, 카페, 공방, 뭐 기획자, 게스트하우스 운영해라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하는 지역에서 창업해서 로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돈을 버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사업을 못해서 돈이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 목공? 목수로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조금 더 젊다면 목수로 평생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차피 목수로 살 거면 다른 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게스트하우스 주시면 다른 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미래 그 다음 목수 다음에 난 뭘 하지? 뭐 기능장이 되는 건가?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목수 다음에 뭐 하지? 그러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결국에는 미래를 꿈꾸고 미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만이 도전하고 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이제 돈이 되는 건데 뭐 일본의 아마 사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이 양조장을 만들고 이랬을 때 단순 로컬 술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와인이 세계적인 와인이 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익산에서 문화도시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게 AI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문화도시는 요거 보면은 이 청년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넣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나도 여기에 한번 접목해보고 싶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라는 약간의 호기심과 이런 도전 정신을 발휘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미래 산업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이 뭐 그걸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미래 산업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다른 꿈을 조금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든다던가 우리가 세계적인 제조 공장을 갖는다던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꿈에서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공방을 하면 감성이지.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멋지게 보내서 감성적으로 보이고 이것이 우리 로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뭐 근데 소비자들이 와서 보면은 여기서 만든 거나 저기서 만드는 거나 저기서 만드는 거나 비슷해요.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빨리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다들 AI 하시죠. AI를 하다 보면 어떤 게 가냐면 기술의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에만 매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의 이게 진입이 낮아진 거는 제조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함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올해 제가 주로 상반기 때 했던 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피커였습니다. 스피커. 아시지만 스피커는 굉장히 고기술 분야입니다. 뭐 수학부터 공학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 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권리 고과학기술 분야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회사조차도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AI가 다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스피커를 만들어 보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접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기술, 선진 기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에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러면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술이 다음을 꿈꿀 수 있냐?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기술도 연구해야 되고 뭐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술을 발전해 가면서 이거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내가 세계적으로 이런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엔 대기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대기업을 데려오자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데려와서 인력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건 모든 지역이건 다 대기업들이 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오는 이유들이. 근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스피커를 만들다 못 만들었어. 근데 스피커를 예쁘게 놓을 수 있는 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예쁘게 놓이는 가구는 없습니다. 다만 스피커와 결합된 가구들이 최근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피커와 잘 어울리는 특히 뭐 제노바라고 하는 스피커 회사에서 만드는 스피커가 내 가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걸 만들어보고 걔네들의 판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역에서 해볼만 하겠다. 제노바라는 회사와 우리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근데 단순한 조그마한 청년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대기업에 오퍼를 넣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또 지역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대기업들이나 자금을 가진 기업들이 돈을 넣기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또 상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 호텔을 청년들이 운영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저기 신라 호텔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차이가 알잖아요. 이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이불포 하나에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서비스를 받아본 것과 안 받아본 것, 서비스를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이 컨설팅한 지역의 익산에 있는 마을 호텔 이런 데면 저는 선택할 것 같거든요. 뭔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조금 선진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노하우라든가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만들어주면 저도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돈의 가치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 아니면 앞으로의 산업에서 조금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고 이제 계속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제가 계속 한 12년 지금 11년 차 사업을 하면서 되게 그 처음에 사회적 경제도 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이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곳으로 바뀐다면은 모든 지역은 다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역사성이 있으니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대로 발전을 시켜가되 지금의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좀 육성해 가려고 한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어떻게 갖게 할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그 전문화되게 만들어지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이제 크래프트를 하는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들이 전문화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만드는 거에 목적을 갖고 그냥 지역에서 공방을 유지하는 것보다 어떤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가는 특히 그게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된 곳 그런 곳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한다면 조금 더 다른 모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지역에서 하는 일들, 제가 하는 일들보다 문화도시의 포럼에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각사각 권순표 대표님께서 나는 로컬 컨텐츠로 무엇을 하고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뭐 호등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코 그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우리 권순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일부 포럼의 전체 큰 주제가 로컬 콘텐츠 진짜 돈이 되던가였는데요. 그래도 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화도시 익산 귀금속 보석 산업의 역사에서 새로운 로컬 콘텐츠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우리 이대원 쉐리온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청심환을 하나 먹고 왔어야 되는데 약간 후회가 되고요. 저는 산업을 도시로 만들고 콘텐츠는 도시를 기억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금속공예 공방 쉐리온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원입니다. 로컬 콘텐츠 진짜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계속 공방을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였고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5년 전에 그 익산이 문화도시에 도전할 때부터 또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문화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었고, 또 그 뒤에 문화도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나서 또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또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는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지역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오늘은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현장에서 제가 좀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 질문에 녹여가지고 저의 생각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는 3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도시는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행사와 체험이 만들어졌고, 또 시민들이 보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창작자는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행사는 하루 또는 며칠이지만 공방과 또는 창작자들은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로컬 콘텐츠는 정말 돈이 되었을까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의 성과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귀금속 보석 산업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만들고 경험하는 보석 문화로 확장을 했는데요. 전시와 축제, 그리고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보석이라는 지역 자산을 시민들이 함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공방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체험도 즐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공방에 찾아오고 그리고 또 상품을 구매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 생각보다 많진 않았습니다. 저는 문화도시 사업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는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제 그 문화가 지역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문화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보석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방을 알게 되고 또 다시 찾아와서 상품을 구매하고 다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을 추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런 연결들이 계속 이어질 때 문화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작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리온도 이러한 연결을 만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컨텐츠 진짜 돈이 되던가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앞서 사각사가 권수표 대표님도 돈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 또한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돈은 확실히 되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돈은 단순히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경험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경험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 안에서 계속 순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로컬 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연결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도대체 네가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쉐리오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쉐리오는 익산에서 금속공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이고요. 주얼리와 금속공예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또 원데이 클래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 공예를 통해서 사람들이 익산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했고요. 그래서 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체험, 교육, 그리고 지역 협업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이미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귀금속 보석 산업인데요. 하지만 산업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컨텐츠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있지만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순히 공예 체험만 하는 그리고 이런 판매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익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자산과 연결된 뭔가 특별한 경험을 소비자에게 선물하는 그런 콘텐츠로 좀 발전 나가고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간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리오는 솜리마을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1960년대 만들어진 서울 양행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저희가 입점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좀 특이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쌍방울 그룹 아시죠? 네, 메리아스 만드는 속옷 만들던 그런 쌍방울 트라이 그 기업이 이 익산의 1954년도에 익산 인하동에서 처음 형제상회라는 상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2년도 그리고 64년도 정도에 그 본격적으로 속옷 사업을 만들고 제작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염료 상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염색도 해야 되고 의류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좀 발전을 했는데요. 그 염료 공장을 개조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이 이제
금속공예와 주얼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무는 문화 공간으로 제가 탈바꿈하고자 단순한 공방이 아닌 익산의 시간을 담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 과거의 공간에서 오늘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을 파는 것에서 경험을 판매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저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었어요. 작가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뭔가 제품을 만들고 하면 누군가가 사가겠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공방을 처음 창업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이 전혀 먹히질 않았고, 특히나 이 지역 안에서는 제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경험을 선사하자, 경험이라는 것을 컨텐츠화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러면 너네는 체험으로 수익만 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 쉐리온의 매출은 50%는 이제 제품, 그리고 50%는 체험 판매,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체험이 그 제품 판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지인에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 결혼 반지나 기념일 선물, 요즘에 이제 금이나 은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그런 시세 문의 같은 것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오늘 시세나 내일 시세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미 이제 한번 체험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0%에서 90%는 실제 구매나 주문 제작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제품 판매와 브랜드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이렇게 접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리온은 제작, 체험, 교육, 행사, 협업, 관광까지 뭐 다양하게 지역의 현장에서 어우러져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의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지역 문화 자산이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 자산이 컨텐츠가 되고, 그리고 컨텐츠가 체험이 되고, 체험이 소비와 관광으로 이어질 때 도시 브랜드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연결점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하고자 하고요. 결국 로컬 컨텐츠는 한 브랜드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익산에 올 이유를 만드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또 지역과의 협업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연결들이 결국에는 도시를 성장시킨다고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이 되었냐?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돈이 좀 우선적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그런가요? 체험은 끝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오고 싶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브랜드가 되고자 좀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쉐리온은 이제 공방을 넘어서 문화도시 익산을 대표하는 그러한 로컬 컨텐츠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로컬 컨텐츠는 지역의 오래된 산업을 오늘의 컨텐츠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번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익산의 역사와 보석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추억을 연결하는 브랜드가 꼭 되도록 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5년 동안 정말 저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면 혜택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이렇게 노고와 또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짜 작은 청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타 지역 문화도시 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시지만 다른 그 문화도시에도 저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욕심 많은 그런 청년들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꼭 열심히 도와주시면은 그런 빛들이 다른 문화도시에서도 많이 펼쳐지길 간절히 희망하고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도시에 걸맞는 네, 발표였습니다. 우리 예, 이대원 쉐리온 대표님의 발표였는데요. 금속 공예를 기반으로 익산의 역사와 보석 문화, 사람들의 추억을 연결하겠다는 포부, 그리고 문화도시 익산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로컬 컨텐츠 브랜드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야심차게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우리 사각사각 대표님과의 공통점은 역시 돈이 된다. 라는 말씀 해주셔서 계속해서 희망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도 과연 돈이 되고 있으실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발표입니다. 우리 송현우 펀웨이브 대표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AR 보물찾기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펀웨이브 송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AR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약간 저도 인사이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같은 걸 보면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겪은 거를 말을 하겠지만 이제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좀 아이디어의 확장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저희 회사 간단한 소개부터 이제 최종 개발 내용하고 향후 계획까지 설명드리겠고요. 먼저 펀웨이브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역에 저희는 이제 생존을 10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상도 받은 적이 있고 도지사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주로 교육용 콘텐츠, 훈련용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관광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고요. 군산이나 뭐 전주, 익산에서도 콘텐츠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AR로 만드는 보물찾기를 주제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뭐 보물찾기 축제는 뭐 다들 아시니까 간단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보물찾기 축제 안에서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간단하게 퀴즈나 이제 동선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걸 즐기면서 이제 쿠폰 같은 거를 받게 하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왼쪽 보시면은 뭐 포켓몬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켓몬고처럼 특정 위치에 도착하게 되면은 뭔가 오브젝트가 뜨게 되고 그 오브젝트를 터치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미션이나 뭐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뭐 경품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써야 되느냐? 문제 정의를 먼저 좀 해볼게요. 그 익산 이제 보물찾기 축제에서 첫 회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급하게 이제 좀 바쁘게 진행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쿠폰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줬대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이걸로 추첨을 하는 건데 그 추첨권을 마지막에 좀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종의 충돌 사고도 좀 있고 다치는 사람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쪽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자문을 좀 구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겠느냐라고 말을 해주셨고 우리도 한번 같이 해결해 보자 하고 같이 문화도시 쪽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의 이제 미션이 부상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보물로 축제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보물을 좀 표시를 해서 앱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보물 근처에서 이제 보물을 클릭하고 보물을 찾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보물의 위치를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물이 여기서 지금 축제를 한다고 하고 제가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쪽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얼핏 봐도 제가 볼 때 한 60명, 70명 정도의 인원인데 그 인원이 여기를 모르는 순간 부딪히고 이런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물을 여기뿐만 아니고 이 공간의 각지에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퍼져 나가서 부딪히거나 동선의 방해를 겪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상자를 없애고 참가자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보석단지 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진 왼쪽에 보이시잖아요.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좀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 낙후가 되기도 했었고 좀 발이 푹 빠지는 등의 좀 위험한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도 문제였지만 위험한 곳을 들어갔다 다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도 좁다 보니까 너무 한쪽 공간에 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군집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 자체를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끔 개발을 했고요. 보석 디자인도 아무래도 예쁘고 멋지게 이제 보석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석 디자이너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실제 3D 모델링로 보석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따라서 보면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OX 퀴즈로 간단하게 했고요. 이게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갖고 미션을 많이 복잡하게 주게 되면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놀러 온 거잖아요. 놀러 왔는데 저희가 뭔가 가르치려고 들게 되면은 일단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문제.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 보석을 만드는 곳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유명한 보석이냐? 뭐 테니스 팔찌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미션을 주는 식으로 했고 그걸 맞추게 되면 이제 쿠폰을 줘서 경품 행사에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광고를 부착해서 지역의 어디 집이 맛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권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가 만들었던 앱으로 했던 행사는 성공적으로 성료가 됐고요. 16,000명 정도가 3일 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한 6,000명, 8,000명 정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통계에도 그렇게 잡혔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뜻깊은 행사였고 다행스럽게도 한 명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잘 끝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3회 축제에서도 이제 금괴를 찾아라는 주제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하고 똑같이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부족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참가자 분산과 부상자 0명 달성은 이루었는데 너무 이제 좁은 공간에 사다 보니까 좀 스토리텔링도 좀 했으면 좋겠고 동선 관리가 좀 고도화가 필요했습니다. 왜 고도화가 필요했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했었던 그 솜니마을 자체가 옛날 일본군이 남기고 간 금괴가 숨어져 있다는 약간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보물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는 도시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이 있는 동네입니다. 구도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선을 잘못 짜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뺑뺑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1번을 놓고 오른쪽에다 2번을 놓고 그냥 3번을 다시 왼쪽에다 놓게 되면은 1, 2, 3번 가는 동안도 골목길을 완전히 횡단을 2번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동선을 최적화시켜서 재미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동선으로 좀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보물이 나오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3D 오브젝트 디자인도 이 동네 컨셉에 맞는 정말 금고가 있고 보물이 나올 것 같은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축제를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했고 많은 여기에 맛집들이나 좋은 카페들이나 그리고 특히나 저도 이걸 행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유명한 소림치킨이 여기서 유래된 치킨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퀴즈 같은 것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제 세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행사까지 잘 마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내일 하는 거니까 내일 보고 가셔도 됩니다. 익산시청 1층하고 지하에서 하게 되고요. 또 이번에도 행사에도 좀 뭔가를 더 추가해보자 해가지고 실내 공간 투자하고 짧은 개발 기간이라는 저희 미션이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QR 코드나 이전엔 저희가 그 구글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방식을 하는 방법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게 다운로드가 잘 안 되거나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페이지로도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보자. 그 미니 게임도 좀 여러 가지를 넣어보자 하는 좀 시도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면은 익산시청 1층에 이런 QR 코드가 있고 실행하시면 이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익산시청 구조에 맞는 이제 뭐 문제나 아니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재밌는 게임을 넣어놨으니까 내일 좀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미 향후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런 지역 콘텐츠들을 만들다 보니까 충남이나 뭐 충북, 강원도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스타필드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스타필드 내에서 이제 같이 이제 AR로 할 수 있는 좀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걸로 해서 수익을 냈느냐, 돈을 벌었냐 이제 이게 주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돈 어느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실제 관련 자문도 많이 해줬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컨텐츠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여러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지만 이 지역 문화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확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주제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좀 지역 문화를 확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광 같은 데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콘텐츠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가시면은 가족여행 가시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실 텐데 솔직히 거기 처음에 나오는 광고들은 대부분 다 바이널 마케팅이 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프로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MC들이 가서 그 지역에 내리자마자 역에서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그 지역 택시사님들한테 맛집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이버에는 검색이 안 되는 그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네이버를 찾아도 익산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정말 익산의 로컬리티한 것들, 익산의 로컬에서만 이제 맛볼 수 있는 뭐 이런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더 확산한다면은 조금 지역의 풀뿌리 문화나 풀뿌리 상업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물찾기 축제 2회를 같이 하고 이번 무왕의 금관을 찾아라는 이제 앱으로 내일 이제 또 서비스를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AR이나 GPS 이런 기술 적용해서 안전한 이제 행사가 되도록 도움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AR 기술이나 GPS 기술을 이용하면서 동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이런 게임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좋은 여러분들이 기억들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R 보물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흥미롭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익산백제 무왕의 금관을 찾아라가 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내일 제가 알기로는 점심 식사하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지 마시고 금관을 꼭 찾아보시기를 강력히 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로컬 콘텐츠가 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발표입니다. 실패를 넘어 문화도시의 컨텐츠가 되다를 주제로 우리 조원규 A&B 프로젝트의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A&B 프로젝트 대표 조은규입니다. 저는 실패를 넘어라는 키워드를 좀 썼는데요. 이게 작년 저희 익산 보물찾기 축제했던 장소입니다. 혹시 익산 보물찾기 AR 축제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아 예.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이제 컨텐츠 제작 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A&B A는 아트 그리고 B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기업이나 관공서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과 마케팅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을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로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축제 행사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축제 행사로 시작하기엔 계기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제 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좀 성공했던 축제 중에 하나가 대구의 떡볶이 페스티벌 그거를 저희가 1회부터 3회까지 만들게 되고요.
지금 떡볶이 페스티벌 6회인데 6회까지 저희가 현재 홍보 마케팅을 맡고 있어요. 사실 익산 보물찾기 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대구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 교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대구의 교동시장에서 RPG라는 걸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그때 2018년도에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바이럴하는 회사였는데 그 행사 기획하는 곳에서 RPG가 자기들은 잘 모르고 그 사람들 모집하는 거 잘 모르니 너희가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 SNS상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실제 저희가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분들 50분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를 하나의 게임장으로 만드는 걸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SNS상에 바이럴을 해서 3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1,2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시장으로 모일 정도로 조금 인산인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시장 골목을 하나의 게임장을 만들게 되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행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축제를 이제 레퍼런스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몇 년 뒤에 익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이런 도시만의 RPG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금속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녁이 되고 하면 사람도 없고 주말에도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사람들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너희 RPG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사실 갔어요. 익산으로, 대구에서. 저희 회사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익산은 저희가 살면서 처음 가봤었는데 그래서 기금속 단지를 돌아보면서 여기에 있는 상인분들을 만나고 이런 스토리 기반으로 교동시장처럼 똑같이 RPG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 회의를 참석하다가 그 보물찾기 관련된 회의도 하시는데 여러 보물찾기에 대한 아이템을 얘기하시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소풍 가면은 쪽지를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를 숨겨서 하는 그런 보물찾기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승낙이 되어서 저희가 RPG 준비하러 왔다가 보물찾기도 같이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2022년 기금속 단지 안에서 다이아를 찾아라는 이름으로 첫 보물찾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첫 회사의 장점은 공연 기획사이긴 하지만 마케팅 팀과 영상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마케팅 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대전, 충남, 경북까지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바이럴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들었어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상품이었죠. 다이아 2캐럿, 골드바 12돈. 그러니까 SNS상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골목에 온 거예요. 사실 저희는 행사 기획사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골목에 사람이 이렇게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상 많은 인파 때문에 골목 안에서 이제 사고도 발생하게 되었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날 저녁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밤에 이 뉴스가 나오는데 와, 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우리도 이 골목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막 뉴스에 우리 뭐 아까 전에 펀웨이브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스텝이 뭐 쪽지를 뿌려서 사람들 죽다가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막 짤 올라오고 막 뉴스에 올라오고 하니까 한 몇 달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행사도 취소가 되었고 사실 저희는 바이럴을 잘 했다고 생각했고 이 골목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컨텐츠가 좋은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끝이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 저희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그래도 우리 한번 다시 하자.
해야지. 근데 사실 몇 번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좀 피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전화 와서 하시는 얘기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을 해서 성공을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이대로 우리도 물러서고 싶진 않다.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익산으로.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다시 만들지 않았고요. 방식을 바꿨어요. 그 방식 중에 이제 우리 퍼네이브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쪽지로 하는 보물찾기 축제에서 AR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선들이 한 곳에 몰리는 거 아닌 기금수단 전체가 하나의 게임장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간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보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보석 9개를 다 찾으면은 게임존에 와서 스태프들이 코인이나 카드를 바꿔주게 돼요. 그러면 그 코인이나 카드를 가지고 7개의 게임존을 가면서 게임을 통해서 그 카드를 아니 코인을 늘려요. 그러면 그 코인이나 카드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하는 내내 사람들은 AR을 체험하고 공간의 게임을 체험하면서 이 축제를 즐겼고, 그리고 AR뿐만 아니라 RPG, 그리고 익산시에서 엄청 신경 쓰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에어컨, 그리고 먹거리들, 다양한 공간들을 많이 또 조성해 주셔가지고 사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보물찾기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 AR 보물찾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동축제에서 하는 금빛 서동 RPG를 2년 동안 하게 되고, 솜리 마을에서 하는 솜리 결사대 RPG,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하는 중앙동 한바퀴 2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익산 관내에 있는 모든 곳곳에 저희 이런 게임 관련된 컨텐츠들이 녹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AR 보물찾기를 유료로 하는 컨텐츠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텐츠가 도시의 자산으로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AR 보물찾기로 가는 저희 빌드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에서 2024년도에 AR 보물찾기 때문에 익산 관내에서 다양한 축제 안에서 이제 RPG와 또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와 사람들의 만족도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AR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접목하는 데는 여러 고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과연 유료로 했을 때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반반이었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익산에 다시 찾아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느꼈습니다. 이게 컨텐츠 자체가 좋고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내부를 잘 다지면 이게 충분히 유료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 하나로 문화도시가 된다기보다는 함께 뭔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를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문화도시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함께 극복할 때 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익산 보물찾기 축제는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의 성공 사례가 아니고 익산시와 그리고 지역 관계자님, 그리고 우리 퍼네이브 대표님, 그 모든 파트너가 함께 만든 문화도시의 성장 사례인 것 같습니다. 2026년 저희는 또 한 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익산 보물찾기 AR 축제 마지막 편 지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실패를 넘어 문화도시의 콘텐츠가 된 과정을 흥미롭게 전해 주셨습니다. 야,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이 다이아 2캐럿 골드바 10돈이었나요? 12돈. 때문에 정말 익산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국적인 뉴스도 한번 나오게 됐었고요. 우리 오늘 오신 다른 문화도시 관계자분들 혹시 이 AR계 이 보물찾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또 이 보물찾기 축제가 다시 또 열리니까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셔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기도 한데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11월에 열리는 보물찾기에도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도시는 공간이 아닌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펀 웨이브라고 하는 구세주를 만나서 두 분이 악수를 하고 계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가 아닌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번째 발표인데요. 우리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들 뵐 때마다 참 애쓴다 싶기도 하고 늘 감사한 분들인데요. 우리 시민 공동체 팀의 김은정 팀장님께서 요즘 사실 머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이 문화마을 2구 사업 때문에요. 네, 오늘 문화마을 2구 사업을 통한 시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및 자생력 확보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시민공동체 팀장 김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통한 시민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확보 모델입니다. 부제에 나와 있듯이 시민사업 돈이 될까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도시에는 시민 사업이 꼭 들어갑니다. 반드시 있죠. 그 사업들이 우리 예산에 있어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문화도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문화도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슬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슬리퍼를 착용해서 15분 거리 내에 문화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그 지난 한 5년 세월 동안 5년의 시간 동안에 그 문화생활을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여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익산이 도농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운데 있고 농촌이 쭉 둘러싸여 있는데 도시 단위 사업으로 문화도시 335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29개 읍면동 마을 사업이 있어서 문화마을 2구라고 합니다. 저는 익산 사람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문화마을 2구라는 거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왜 머선 일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2구인가 했는데 익산의 읍면동이 29개였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교육사업, 일시민, 일미술 이렇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화마을 2구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시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저는 다른 저희 센터 직원과 다르게 쭉 이 사업을 들어와서 계속 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사업이 잘 됐는데 끝나면 이 사업이 연결돼서 지속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공모 사업은 사업하기에 참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모임도 사라지고 그리고 좋은 콘텐츠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굉장히 믿고 신뢰하던 분이셨는데 문화도시 공모 사업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안 하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저희 문화마을 2구 사업이 성공보다는 지속성을 조금 더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모 사업이 끝난 뒤에도 활동을 이어가려면 법적 조직체를 결성해야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업사를 조성하는 문화마을 2구 가기, 제가 약간 이거는 말 장난인 것 같은데 2구 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마을도 2구 갈 겸 또 29개의 마을을 이어갈 겸,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 작성도 돕고 사업 컨설팅을 통해서 법적 조직 설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10개의 고유번호증 비영리 사업단체를 만들었고 1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총 11개의 시민조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작년에 만들었던 문화마을 29 11개의 사업체와 함께 올해는 공모 사업 없이 쭉 올해는 그 사업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사실 지원하는 방식은 그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비용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개인에게 주던 것을 저희가 이제 사업체에 주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이 사업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번 사업만 어떻게 잘하면 돼. 돈은 탔잖아. 보조금이니까 어떻게 하든 돈은 다시 뺏어가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체를 만들고 나니까 이분들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죠. 다음 사업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어떤 다른 팀과 연계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볼까? 그리고 혹은 다른 지자체에 하는 공모 사업을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제안해 볼까요? 했습니다. 수익성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 참가비를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받아? 나는 내 돈을 쓰면 썼지. 뭐 돈을 받을 수는 없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참가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도 노쇼도 방지하고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사례에 보시면 강아지풀 생태교육연구회라고 연구회라는 팀이 있는데 문화마을 2구 사업을 저와 함께 4번째 지금 사업을 하는 팀입니다. 네, 이 팀은 올해 숲 밧줄 체험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실 건데요. 시민가족 400명 그리고 지역 장애 유치원생 60명 총 460명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그 460만 원을 다시 본인의 생태 사업에 투자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체입니다. 다옴 협동조합입니다. 처음 저희와 이제 문화마을 29 사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ESG 자원 순환, 그리고 AI 인생 시집 제작, 환경 교구 등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 교구 880세트의 판매 수익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드릴 팀은 삼소삼락 팀입니다. 대표자분이 60대이신데 이제 비영리 단체를 저희와 같이 하셨고 그리고 향후 협동조합, 개인 사업자로 단계별로 조직을 조금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공모 사업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민사업 돈이 될까? 물론 뭐 큰 돈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본인들의 사업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뭐 이제 큰 사업을 내진 않지만 어쨌든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사업자를 내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모 사업이 조직이 되고 조직이 수익이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그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민 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통과되면은 지역의 단체들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의 연계에 지원도 굉장히 촉진될 것이라고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모델 지금 사업들이 문화마을 2구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활동이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큰 힘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공동체팀의 우리 김은정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아마 뭐 익산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번 문화마을 2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도 지금 단체 하나를 개인적으로 이미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조그마한 영화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잘 되기를 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시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오라고 말씀드린 행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굳이 저희 행사까지는 네, 이제 오늘 6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6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들 잘 듣고 계신 거, 뭐 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발표입니다. 보성문화도시의 특성화 사업인데요. 이 생산의 풍경, 보물찾기 축제 등을 실행해 오신 우리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보성문화팀 서진옥 팀장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보성문화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산시 선화로 63길 보성문화 특성화 사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공이 있습니다. 한 14살 됐겠죠. 이 소년공은 지도에서 일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이곳에 왔습니다. 3교대를 하는 일이 허다했고요. 10평 남짓한 방에서 한 30명이 숙식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년공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한테 너의 큐빅이 가장 아름다워 그 말이 하루하루에 생활하는 거에 행복하고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공은 이곳에서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은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노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 소년공이 지금 현재 그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나이와 함께한 낡은 기계들 그리고 수호신처럼 함께한 도구들 그리고 5평 남짓한 작업실 그리고 아직도 매서운 손끝 그리고 그 손끝과 함께하는 작은 보석들입니다. 문화도시에 있어서 익산은 특히 특성화 사업은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흙냄새 풀풀 날리는 이 선화동 63길이 저기 사진에 보면 75년 11월 14일 날 기공식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 보석문화팀에서는 이 보석문화거리라고 특성화 사업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때 그 사람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현장으로 만들게 시작했습니다. 보석문화 특사원 사업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문화산업과 문화서비스,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글귀는 그 국가산단에서 익산의 기금속 산단을 홍보하는 책자의 내용입니다. 국가산단 앞에 문화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문화라는 말 앞에 청년들, 그리고 보석의 명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아카이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이 기금속 산단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보석 문화와 함께 저희 특성화 사업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함께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확산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산자부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과 프로젝트를 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그 이제 오래된 공단의 모습을 예술로 문화로 변화가는 모습 중에 익산시가 높은 우수 사례라고 저기 그 보도자료에 넣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서 하나하나 함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오전에 여기를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노후공장 리뉴얼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고 실행되어 가고 있는 게 익산 문화도시의 현 시점입니다. 특히 기금속 산업의 정책성을 문화예술에 결합하여 확장시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보석문화 거리 및 공간의 조성, 그리고 인재 양성, 역사의 재조명,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축제 연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게 저희만의 특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공단이 축제의 무대가 되고, 그리고 3회에 걸쳐서 한 축제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 기금속 산단의 사장님들이 4,500만 원이라는 기탁으로 1회 때는 진행을 했고요. 2회 때는 그거를 AR이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활용으로 조금 더 시민과 공유할 수 있고 확장하는 구조를 했고요. 3회 때는 유료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발행했습니다. 그 모든 거는 시민과 함께, 그리고 기금속과 함께, 또 그 우리와 함께했던 산업적인 영향을 가진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공들였던 게 무엇이냐면 보석 창업 공간 조성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판을 만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고요. 그게 바로 생산의 풍경이었습니다. 단어에서 느낄 것처럼 생산의 풍경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문화로서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여지는 예술적 언어로 승화되고요. 그것이 또한 예술적인 모습으로서 보여질 때, 디자인으로서 보여질 때 상품성으로 이어지는 모습까지도 함께했습니다. 3명의 그 창업인들을 모셔서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 공간에서는 늘 매년 10%의 예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나는 환경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브랜드 육성,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새로운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성 있게 보여줬던 건 지금의 특성화 사업의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 보석을 창작하는 그러한 예술가들의 힘도 있지만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연장성 있게 가보자고 해가지고 탄생성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보석처럼 귀한 아이 탄생 축하 사연을 공모합니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매년마다 한 100명의 아가들에게 탄생석 반지를 선물로 줬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의 보석의 가치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즉 문화도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것이 무엇이 아니고 고인 것들의 가치 그리고 축적된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로컬의 문화, 뿌리 산업, 커먼즈 그리고 함께한 지역 문화 생태계까지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함께했고요. 또한 익산은 이제 올해로 이제 문화도시가 마감이 되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버전인 문화도시 3.0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지금처럼 가는 문화도시 3.0이 아니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그리고 미래의 가치까지 함께하는 문화도시 3.0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열심히 해주시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내려가시네요. 네. 네, 6번째 발표 보석 문화도시의 특성화 사업을 주제로 해서 우리 서진옥 팀장님께서 네,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무엇이 아니고 이 고인 것들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해내고 또 발굴해내는 그 능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고인 것들의 가치와 또 축적된 관계들을 통해서 로컬 뿌리 산업의 커먼즈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대 정신과 미래 가치를 담은 문화도시 3.0. 이 3.0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6분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권순표 대표님 그리고 귀금속 보석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이대원 쉐리온 대표님, 또 AR의 보물찾기를 소개해주신 송현우 포네이브 대표님, 또 조원규 A&B 프로젝트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은정 팀장님, 또 서진호 팀장님까지 바쁘신 가운데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발표해주신 6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를 들어보니까요, 이 로컬 콘텐츠가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되네요.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발표분들의 내용, 발표자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시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종합 토론회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종합 토론회는 우리 원도연 센터장님 그리고 김영현 장흥 빠삐용집 단장님, 전 지역문화진흥원장님이셨죠. 그리고 우리 6분의 발표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익산문화도시센터의 우리 원도연 센터장님 그리고 김영현 단장님 그리고 우리 6분의 발표자분들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우리 이번 토론회는 우리 원도연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장님의 마이크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선진 아나운서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조금 길고 이렇게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가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5년간 같이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되게 새로운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도 이제 문화판 이른바 소위 문화판에서 한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문화가 이제 시대의 어떤 소명에 또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물론 문화를 돈으로 보는 그런 또는 문화는 건설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화가 이제는 조금 더 지역에 특히 이렇게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갈수록 쇠퇴해가는 산업적 전망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에서 문화는 좀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 문화센터가 그동안 해왔고
시작할 때부터 좀 그런 관점들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 오늘 이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6분의 발표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플로어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고요. 먼저 제가 오늘 지정 토론 김영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영현 원장님은 사실 저희 익산이 문화도시에 지정받을 때 가장 큰 이 자문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정되는데 무슨 특별한 힘을 써주신 건 아니고 그때 저희한테 해주셨던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보석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저희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게 꼭 시민들을 자꾸 이렇게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문화교육제도 좀 잘난 체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지 마라. 시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서 익산 문화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원장님이셨지만 구체로 도와주신 건 없어요. 힘을 써주시거나 백을 써주신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도움 받았고 큰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년 만에 저희가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시작할 때 그 미미했던 익산 문화도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방향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보셨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냥 문화를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뭐 멋진 이야기, 그리고 당위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플로어의 질문들을 가능한 한 받아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 조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현 원장님께 총평 내지는 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임기 끝나고 익산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제가 그 원장으로 있을 때 그 보석 가지고 문화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와 사업들을 만들어냈을 때 계속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석이 되는 과정처럼 느껴졌는데, 우리가 보통 채굴을 해서 그 원석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에서 원석들이 보석이 되어지는 과정이 익산이 만들어낸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보석이 산업, 돈 뭐 이런 얘기들보다 사람들이 보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어떻게 대할까?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듯이 익산 문화도시가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도시였으면 좋겠다가 기본 방향이었었고요.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그래서 익산 문화도시에 오게 되면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한 질문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화도시의 5년의 과정을 통해서 잘 가공되어져서 진짜 보석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익산 문화도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문화도시 센터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치가 만들어졌기에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꽤 그 해마다 제가 한 번씩 두 번씩은 와봤는데 이제 마지막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움직였었다는 것들, 그리고 저는 제가 꽤 오랫동안 많은 포럼을 다녀봤지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렇게 의자를 배치한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귀하게 여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익산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가치, 그리고 공간의 가치,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문화가 되어지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처음 사라졌던 보석 산업가가 문화도시를 통해서 보석 산업가가 행정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버넌스의 출발점들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이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해왔던 과정들까지도 들으면서 정말 정성껏 문화도시에 참여했던 모든 활동가들 그리고 단체들,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정성껏 5년 동안 문화도시를 준비해서 귀해지는 시간들 잘 가공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6분의 이 발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나 든 내용은 아니셨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문화도시 5년을 평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플로어에서 혹시 이 6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계실까요? 예, 역시 이런데 참 말씀 잘 안 하시죠. 예, 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끝납니다. 다른 지역에서 널리 오셨고 뭐 사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화도시 통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또 서로 이렇게 속을 좀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예. 우선 원장님께서 한번. 네. 아까 그 실패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전체의 보석이라고 하는 기본 컨텐츠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동되고 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과정. 그럴 때 굉장히 많은 협업 체계가 구축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라 협업할 때 이게 극복 가능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협업의 과정들 그리고 협업의 과정에서 합의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색깔과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은 경상도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서적 공감대나 협업의 과정들을 만들어냈을 때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익산 올 때 그 항상 거리가 한 2시간 40분, 길게는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촬영도 했었기 때문에 울진 촬영을 많이 해서 익산 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제 회의에 참석하면 엄청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는 사실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이 행사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계속 보여서 저는 타 지역이지만 배울 게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은 대구는 대부분 이제 좀 상업적인 축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뭐 그 예산에 맞춰서 일하고 그게 전부 다인데 여기는 이걸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몇 년 다니면서 저도 그냥 익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끝까지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했는데 어떻게라도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1회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상당히 좀 큰 충격이었지만 그걸 다시 극복하게끔 또 기회를 주셔서 지금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저희 축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팀을 짜는 건데 무대팀, 시설팀,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는 팀들, 다음에 우리 이제 문화도시 스태프들까지 다 합쳐서 일단 무조건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봤던 그 과정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의 소통이 빠르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야 역시 아직도 질문은 없으시죠? 예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돈이 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별로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3시 58분인데요. 앞으로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 더 있다고 보고 우리 권순표 대표님부터 짧게 좀 이렇게 아까 못 하셨던 말씀들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그 발표하고 그 이제 앉아서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저희가 이 문화도시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실히 느낀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청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었던 기회들도 어쩜 문화도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까 대구에 계신 분도 익산에 남아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이대훈 대표님도. 네. 저도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마이크 잡은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덜덜덜덜 떨리는 게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접하고 나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장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셨는데요. 저를 응원하러 오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여기 복도 끝에 그 미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술 관람을 하러 오셨다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원래 지금 주무셔야 되거든요. 네, 주무셔야 되는데 요즘 미술학원 다니세요. 미술학원 다니시면서 미술을 공부하고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의 꿈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우고 계시는데 김은정 팀장님 아까 5번째 발표하셨던 김은정 팀장님께서 하셨던 사업 중에 그 1시민 1미술 맞나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미술 공부를 하시게 되고 스스로 미술 학원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술 전시도 관람하러 혼자서 오시고요. 이런 변화 자체가 이 한 사람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 문화도시의 그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화라는 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씩 접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한테 변화를 주고 또 그 변화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하고 이러한 좀 힘이 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껏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그리고 그런 그 속 깊은 뜻 같은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전달해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이런 문화도시 사업 덕분에 네 지금 교양 있게 또 이 자리에 오신 저희 어머니께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문화도시 센터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전주에서 오신 송인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문화도시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뭘 말해야 될까 좀 고민했어요. 잠깐 앞에 분들 얘기하시면서. 근데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한 8월 달, 9월 달쯤 그 행사는 했고 실제 저희가 한 3, 4월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문화도시 분들을. 근데 갑자기 회의에 나오라고 하는데 가 보니까 이제 보석 단지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보석 공예를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한 4, 5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자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거기 동네 분들이 다 오신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막 의견도 듣다 보니까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회의가 막 3시간, 4시간까지 가고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회의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테스트도 많이 진행하고 실제 거기에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보시기도 하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제가 아까 설명도 얘기했지만 보석을 만들 때도 저희가 3D 디자인을 보석 디자이너 분들한테 보내서 컨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9월 달에 이제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도하에 슉 끌려간 이런 행사보다도 아까 뭐 다른 발표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그 익산시에 이제 그런 살아가시는 그 풀뿌리에 한 분 한 분이 의견을 내 가지고 만들어진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익산을 위한 행사고 사람들이 익산을 오게 하는 익산만의 그 문화 힘이 느껴지는 행사이구나. 행사는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익산 문화도시가 뭐 제가 몰랐던 것들도 오늘 많이 듣기도 들었지만 이게 진짜 그냥 돈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그 익산 시민들, 익산 문화를 뭔가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던 것들이 오늘 흔적을 많이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AR 보물찾기 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전국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해야죠. AR로 보물찾기를 어떤 특정 공간을 정해놓고 했던 건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해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기술 기반이냐 고했는데 막상 우리 개발한 송인호 대표님한테 전화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뭐 문화가 원래 그런 거죠. 예, 그 한쪽에서 하고 있으면 또 이제 그런 걸 따라서 같이 보면서 배우고 또 같이 발전시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송윤 대표님 같은 사업체가 조금 더 그런 기회에서 다양한 좀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자, 우리 송윤 대표님도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 이제 축제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항상 행사 때마다 걱정되는 구간이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나? 그리고 이게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항상 보면 왜 푸드트럭이든 어떤 물건을 그 팔러 오신 분들이 보면 오늘은 뭐 많이 못 팔았어 뭐 그런 얘기들 할 때마다 늘 저희들한테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이 축제가 과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지금 대구에는 떡볶이 페스티벌 6회를 전체 마케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주무관님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김밥 축제가 지금 대박 났는데 라면 축제가 대박 났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압도하는 뭔가를 자꾸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얘기하죠. 어차피 그때 떡볶이 페스티벌도 이럴 때 조금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떡볶이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없는 축제로 조금 몰멜레 맞아가지고 이슈가 되고 2회 때, 3회 때부터 성장했는데 그 김밥 축제도 똑같거든요. 그게 좀 실패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의 그 축제들은 하나의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거고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6회 정도 되는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왜 자꾸 저런 이슈적인 것만 따라가냐. 그래서 항상 고민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뭔가를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그게 항상 저희들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많이 모았을 때 결국 이게 도움이 되냐. 근데 저희가 익산에 왔을 때 느꼈던 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5년 동안 4년 동안 그 원팀이 꾸려지면 바뀌지 않고 계속 가요. 저는 이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에 지금 6회 동안 저희가 3회를 했고 나머지는 입찰 통해서 업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뭔가 갖고 와가나 캐릭터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 스토리를 만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계속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성장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 맡아서 그걸 꾸준하게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구조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이 익산에 왔을 때 이 원팀 이 시스템 너무 좋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에서 저도 힘을 더 보태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우리끼리 뒷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풀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두 분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팀장님 두 분이십니다. 이 팀장님 두 분이 처음에 이런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하냐,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익산문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팀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행정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팀도 거의 변함없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도시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자기 일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나름으로는 뭐 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 나름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했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죠. 특히 335나 문화마을 29는 시민 사업입니다. 뭐 여기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시민 사업이 절대 쉽지 않죠. 굉장한 이렇게 이 민원들 그리고 각각의 요구 사항들이 되게 까다롭고 힘들고 그걸 하다 보면 정말 승질난 때가 너무 많죠. 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대중사업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셨던 분인데 김은정 팀장님, 예. 네, 처음에 22년도에 저희가 문화마을 29 사업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퍼주자. 일단 시민들이 이 본인이 사업을 하는 맛을 좀 들여보게 하자 해서 정말 많은 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54개 팀인가요? 지원이 왔었는데 뭐 그중에 몇 개 팀 떨어뜨리고는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단기 사업도 해보고 고도화 사업도 하고 돈을 이렇게도 줬다가 좀 많이도 줬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제가 조금 이제 정착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나가자라고 해서 한 게 뭐 문화마을 2구 사업이었고, 그리고 올해 그 팀들이 또 사업을 지금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사업이 아닌 10년, 20년 사업이라면 제가 더 사각사각이나 쉐리온처럼 크게 키울 그런 자신이 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민 사업을 하시는 팀들이 와 계시겠지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또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부탁을 안 한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것도 좀 해줘 팀장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저한테 오히려 그러시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던 거는 또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는 그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한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민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시민분들한테 힘을 얻어서 또 이런 또 정이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을 으쌰으쌰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때는 저는 어쩔 때는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도 드리지만 그분들한테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시민사업의 매력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가끔 이런 매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내가 이렇게 지탱하고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었던 문화도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7개 문화도시가 선정된 도시들은 저는 정말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도 기획은 할 수 있지만 실행을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겁을 먹을 때가 있는데, 정말 뭐 이른이 다 되신 분들 또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제 자신도 조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사업을 하는 팀장으로서 시민들과 일하는 게 물론 힘들긴 했지만 정말 많은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년만 더 드리면 쉐리온 사각사각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행사 중에 인사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 해서 가셨거든요.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각사각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받아야죠. 혹시 투자하실 분 의향 있으시면 지금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본전은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보석문화팀의 선영 팀장님인데 보석산업은 정말 저희의 아픈 손가락이자 정말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산자부에서 이제 저희가 3년차 되던 해 산자부의 노후산단 개선 사업 약 300억 정도 규모죠. 그 사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잘 키운 이 큰아들을 장가 보낸 느낌인데 장가 갔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막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는 판이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잡은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익산의 보석산업이 쇠퇴 일로로 오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성장의 기점을 잡은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내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산의 풍경이라고 거기에 완전 영혼을 갈아 넣은 분이십니다. 생산의 풍경이라고 옛날 노후된 공장 하나를 임대를 받아서 그걸 다 리모델링하고 그걸 리모델링하면서 돈만 있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이제 3명의 창업가를 집어넣는데 말 안 듣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서정 팀장님. 네, 우선 제가 그 보물찾기 축제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쇼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쇼가 아닌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민들, 그 보석인들이죠. 보석인들이 그동안 50년 동안 그 공간에서 있으면서 본인들이 해보고 싶고 이야기해보고 싶고 함께했던 것들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물찾기는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영등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속 단지라는 곳이 좀 어둡고 칙칙하고 뭔가의 막으로 쌓여져 있는 공간이지만 그 막을 하나씩 파헤쳐주고 걸러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거를 여기 지금 다 같이 앉아 있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아마 용역을 같이 하면서 축제를 같이 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을 텐데 잔소리도 많고 뭐 민원도 많지만은 그게 어떨 때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얻었고 또한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3대 이제 보석 박람회라고 하는 홍콩을 갔었어요. 근데 홍콩 박람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대가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오는 공간인데 그때는 참가자라기보다 구경꾼으로 갔던 그 작은 청년 CEO가 지금은 거기에다가 물건을 정말 팔고 또 세계적인 바이어들하고의 컨택을 통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희망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좀 많이 좀 저도 가슴을 좀 울렁이게 하고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 그때 홍콩에서 어땠어요 막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게 문화도시가 조금 더 가져가고 함께 지속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귀구석 산업의 이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시는 사장님 한 분은 5년 전에 100만 불 수출했는데 올해 2천만 불로 수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되게 부러운데 안 오시네요. 이분이 돈 벌더니. 내일 이제 생산 풍경이랑 현장들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다하게 보여줄 건 없는데 언제나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벤치마킹의 핵심은 시작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걸 보실 수 있는 현장일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문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나 어떤 토론회에서는 문화가 돈이 되는가 이런 식의 싼맛 나는 정말 이렇게 싼맛이 느낌 나는 주제를 안 잡죠. 되게 우아하고 되게 멋진 주제를 잡습니다. 저도 그런 짓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근데 이제 문화가 더 이상 그렇게만 갈 수는 없겠다. 이제는 조금 시대의 흐름에 응답해야 이런 주제를 생각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분 모셔서 우리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자.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팀장님들도 당연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목소리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김영건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역시 아마 많이 지루하셔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면 나가면 이제 다가와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부 순서는 4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4시 반 맞죠? 4시 반 맞습니까? 20분 정도 쉬면 그러면 4시 40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익산문화도시가 우리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한 마음껏 자랑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꺼이 아량 있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익산문화도시 앞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참여해 주신 분께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